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익명의 신청자입니다. 정확하게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천인공노할 생각을 품고 있는 천하제일의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제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터놓을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기에 익명으로나마 사연을 보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후 슬아의 딸 아이 둘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 가정은 매우 화목하며 현재도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답답한 상황일 뿐 집안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의 와이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웃는 모습이 이뻐서 첫 만남 때부터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형으로 상상만 했던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매우 적극적이었고 와이프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저의 구애 끝에 결혼골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 때문에 와이프와 주 1회 혹은 2주 1회 만나며 연애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을 뿐 크게 얼굴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에도 처제는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 결혼식 당일에 또한 정신이 없었기에 사람 하나하나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고 첫 애가 태어났고 그때 처제와 정식으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제를 만난 처음부터 처제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인사를 나눈 게 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천천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세상 이쁜 와이프가 편해지고 아줌마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여성으로 보이지 않고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던 중 처제가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집을 구할 며칠 동안만 같이 지내도 되냐고 물어왔다길래 흔쾌히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퇴근을 하고 오니 처제는 집에 와 있었고 와이프도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는지 저녁 밥상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며 처제와도 조금씩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점점 아줌마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던 와중에 처제는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둘을 비교하게 되었던 거죠. 지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웃게 해준 건 처제였고 저도 모르게 처제에게 조금씩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고 단순하고 피로했던 저의 일상을 변화시켜준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데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익명으로 제 모습을 가리고 있지만 이렇게나마 용기 내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처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소개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전 그때 기뻤습니다. 제가 처제한테 마음이 있었음에도 분명히 다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환경이 필요했던 걸지도요.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마음을 떠나서 처제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잘 돼서 결혼을 하면 제 마음은 혼자 묵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니 제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천천히 돌릴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남자친구와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았고 보고 있자면 서로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이어나가질 않는 상태까지 치닫았습니다. 서로 사소한 일로 자존심 지키며 싸움이 커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와이프도 이 결혼은 어렵겠다라며 단정 지을 때쯤 결국 결혼은 못하겠다고 결론이 났고 처제 또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파혼 이슈가 점점 시들어져 갈 때 저도 나름 시들해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제를 대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껏 나만 잘하면 돼 변하지 말자 다짐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비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인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런 제 상황이 답답해
위로든 욕이든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송PD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PD의 한마디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곁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아내와 아이들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잃게 되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엇나간 감정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꼭 속죄하며 사시고 그만큼 가족들을 더욱 챙기는 멋진 남편, 멋진 아빠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서로에게 양보하고 존중하며 작은 순간에 감사하며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기쁨은 함께 나누고 결혼은 소소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예술임을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는 인생의 파트너로서 책임감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당신들의 미소가 항상 빛나길 기원하며 썰프렌즈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화면 우측 상단에 기재된 메일로 많은 사연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